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들을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문영은 소방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9개월차 소방공무원 문영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소방관 내에 있는 부서를 많이 봐봤는데 되게 다양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부서 중에 지금 구급 부서에 계시는 거죠? 네. 소방서에는 외근 근무 중에 크게 진압, 구조, 구급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저는 구급대에 소속되어 있고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러면 소방서 내에서 구급대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빠르게 이송해서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방금 말해주셨던 것처럼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누군가 먼저 선뜻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을 주로 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심폐소생술 후에 환자들의 케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응급처치의 질이 환자의 예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어서 소방공무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간호사로서의 그런 경험이 지금 구급대원님이 된 거에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소방관님의 그런 경험이 소방관이 되는데 큰 계기가 된 것처럼 이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의 청소년들이 소방관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미래의 소방공무원이 될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어떠한 일말의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저는 구급대원 경력 채용으로 선발이 된 케이스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그 자격 요건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 때는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임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후에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소방관이 되셨는데 소방서로 처음 발령 받으셨을 때나 아니면 혹은 처음 구급 현장에 나갔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병원 경력이 있었어서 환자를 보는 거는 똑같을 거라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동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너무나 현장이 다양하고 응급 상황도 너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대처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도 다 처음 보게 되고 현장들도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 약간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은 앞으로도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하루 그러면 평균적으로 출동 횟수를 어느 정도로 나가시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할 때는 평균적으로 10번에서 13번, 많으면 14번, 15번 이렇게 출동을 나가고 있고 한 번 출동에 나가면 현장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잦은 출동 횟수인데 그럼 이제 그 출동 현장마다 아까 말씀해주신 업무를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출동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들어오는 구급 신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호흡곤란 신고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폐기인암 호흡곤란도 있고 또 요즘에 공황장애나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는 분도 많아지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방관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나름의 고충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근 3년간 이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193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아직 폭행을 당한 적은 없는데 종종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주치자 출동이나 그 환자나 보호자가 흥분한 경우에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웨어러블 캠이나 뭐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최대한 예방할 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현장에 소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게 항상 현장에서 열정 잃지 않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면서 직업병은 없다고 하셨으니 정말 다행인데 일을 하면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그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역시 귀여운 것이 세상을 구한다고 저희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귀여운 거 안고 있으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네. 그래서 핸드폰 배경화면도 이렇게 네, 강아지로 해놓고 저희 강아지 좀 출연시켜주세요. 말티즈인가요? 믹스인데 네, 저희 강아지 해놓고 하면은 바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하루예요, 하루. 하루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하루. 그러면 이제 보통 스트레스 해소법 말고도 평소에 쉬시거나 휴가나 휴무 때는 또 어떤 활동을 즐기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쉴 때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뮤직 페스티벌 요즘에 또 자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데 가면서 공연도 보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페스티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가서 되게 노는 거 되게 즐기잖아요. 그럼 되게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제 MBTI는 INFP예요. 그래서 INFP로 내향적인데 약간 근무를 하면서 원래 이렇게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외향적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래 구급대원님의 그 MBTI의 성향이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된 것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조금 힘들었던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한 사례가 있지는 않은데 우선은 제가 F잖아요.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 응급 상황에서 패닉 상태인 보호자한테 조금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면서 다가가면 조금 더 신뢰관계 형성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울고 계신 보호자분한테 손잡으면서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저희한테 협조가 잘 되고 그랬었던 것 같고 이게 또 너무 공감을 잘 돼서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너무 공감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거는 쉬는 시간에 다 해소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막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이성적으로만 나오면 많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급대원님의 이러한 성향이 정말 이 일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미디어상에 보여지는 모습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상에 보여지는 그런 구급대원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구급대원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소방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방관만 출동해서 그들만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흔했는데 좀 요즘 최근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소방과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는 출동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나 드라마 말고도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구급차가 지나갈 때 시민들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착 비켜주는 그런 영상들이 보이는데 혹시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응급 환자가 있을 때 또 저희가 이렇게 사이렌을 켜고 가면은 그런 긴급 자동차에 대한 게 최근에는 예능이나 뭐 캠페인 같은 걸로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드라마 좀 지났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걸 보면 응급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어 같은 게 있잖아요. 혹시 소방서에서도 있나요? 실제로 저도 병원을 근무를 할 때 저희 은어처럼 환자 판다고 해서 엄청 바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5년 동안 환타 음료를 안 마셨었거든요. 그것처럼 소방서에도 비슷하게 반장님 오늘 너무 조용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진정지 출동이나 이렇게 어려운 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안 하고 그냥 긴 밤 되세요 라고 이렇게 불러서 표현하고는 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하지만 아직 질문이 남아있죠? 저희가 청소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꾹 눌러 담아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질문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다행입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름하여 청소년 파수꾼에게 묻다! 시작해봅시다, 이제. 네, 구급대원님께 궁금한 점을 청소년 친구분들이 직접 적어서 질문해 주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 넣어주세요. 청소년 친구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몇 가지만 골라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님 골라주세요. 네, 저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관은 주로 무슨 훈련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친구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소방관도 경찰관이 경찰학교를 가는 것처럼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구급대원으로 여기에 채용이 됐지만 소방학교에서는 진압이랑 구조 관련된 항목까지 기본적인 거는 다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뽑아주시겠어요? 다음 질문은 이것으로 할게요. 네. 제가 이걸 잘 살려서 읽어볼게요. 사람을 구했을 때 마음이 어떠나요? 실수한 그 마음. 네, 사람을 구한다는 게 꼭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끄집어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응급 환자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적절한 처치를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를 이송하고 나면은 환자나 보호자가 정말 감사했다고 그냥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은 거기에 힘들었던 게 다 사르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시면 차량이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근할 때 구급대원님이 자신에게 거는 최면 혹은 근무를 시작할 때 팀원들과 함께 외치는 구호가 혹시 있으신가요? 구호를 특별하게 외치지는 않고요. 그냥 출근하면서 오늘도 성북구민들 모두 건강하기 약속 이렇게 하면서 혼자만의 약속을 하면서 출근을 하긴 합니다.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약속. 약속. 귀여워요. 119가 무조건적으로 이송만 하는 줄 알고 계신 시민분들이 종종 계세요.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출발을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환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분들은 당장 병원에만 가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를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질문까지 끝났고요. 청소년의 궁금증이 잘 해결됐길 바라며 이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구급대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함께 발로 뛰고 계시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항상 현장에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협조가 잘 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놓친 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반장님들한테 말하면은 잘하고 있다고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저희 반장님들 많이 의지하고 믿고 있다고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문영은 구급대원님이었습니다.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우리들의 영웅들. 저희 진솔과 영웅의 순간을 기록해요. 안녕!